어제 한 식당에서 혼자 왔다고 대기석조차 안내받지 못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원들은 둘 이상 손님 먼저라며 마치 자격이 없다는 듯 그분을 계속 뒤로 밀어냈죠. 그분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같은 옷차림으로 그 식당 문을 다시 여는 순간 직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식당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혼자 온 손님이 아니라 미쉐린 비공개 평가단의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보여드릴 이야기는 손님을 고르는 식당과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점심시간의 식당은 유난히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식탁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주방에서는 조리소리와 주문을 부르는 소리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 속으로 회색 카디건을 단정히 여민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미약하게 뒤따랐지만 그 소리조차 식당의 소란 속에서는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시 주변을 살피신 뒤 가장 가까운 직원에게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혹시 자리 하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공손했지만 주문받던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기판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만석입니다. 저희가 2분 이상 손님부터 먼저 모시고 있거든요. 혼자 오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그럼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바쁜 시간이라 자리 돌기가 힘들어요. 직원의 말은 규칙을 설명하는 듯 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분명히 귀찮음과 무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들어온 젊은 남녀 2사람에게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분이세요? 이쪽으로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활기찬 목소리로 안내했고 할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이해하려는 듯 혹은 익숙하다는 듯 갑작스러운 대우에도 표정의 변화 없이 천천히 대기 의자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대기 의자마저 몇 명이 미리 앉아 있어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벽 쪽에 잠시 기대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살며시 2 손으로 꼭 쥐셨습니다. 그 모습에는 서운함보다 담담함이 더 많았고 마치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할머니를 흘끗 보며 옆 직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혼자 오신 분인데 굳이 지금 받아야 하나? 테이블 돌리려면 2 이상이 편한데. 그 말은 고스란히 들렸지만 할머니께서는 그저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빛을 받아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할머니께서는 결국 번호표만 손에 들고 조용히 뒤돌아 나오셨습니다. 직원들은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다음 손님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담담한 뒷모습에 혼자 온 손님이 다음 날 다시 이곳을 찾을 때 식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식당 문이 닫히고 나서도 직원들은 할머니께서 나간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인원수로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홀 담당 직원 민정 씨는 주문을 적던 중 잠시 고개를 들어 대기판을 보았습니다. 혼자 오신 분 어디 갔지?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자 옆에 매니저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갔겠지 뭐. 혼자 오는 분들 원래 오래 못 기다려. 우리도 둘 이상 손님 먼저 받는 게 맞고. 그 말은 그저 규칙을 되뇌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객을 사람보다 효율로 보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금 걸렸지만 바쁜 시간을 핑계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니저의 시선도 이미 다른 테이블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쉼없이 조리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더. 이번 테이블 제육 나갑니다. 바쁜 점심 장사는 식당 전체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어온 손님 한 명이 직원의 속닥임을 듣고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그냥 보내도 된다는 건가? 그러나 그는 이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그렇게 자신들의 방식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니저는 회전율만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리 비면 둘 이상 손님 먼저 챙겨. 혼자 오신 분은 나중에 받아도 돼. 민정 씨는 문득 아까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건 아닐까? 혹은 그 작은 가방을 꼭 쥐고 나가던 모습이 그저 마음에 남았던 것뿐일까?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규칙대로만 가. 우리도 장사해야 하잖아. 그 순간 민정 씨의 표정이 아주 살짝 굳어졌습니다. 장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빠져도 되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그마저도 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한 혼자 온 할머니가 내일 이 식당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점심 식당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매니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다그치며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어제의 그 할머니께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전날과 같은 회색 카디건, 작은 가방,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단정한 걸음.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문을 닫는 할머니의 손끝과 자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명한 긴장감과 목적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중 아무도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혼자 오셨어요? 매니저가 어제와 똑같이 무심한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께서는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가만히 눈을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예약도 되어 있을 겁니다. 예약이요? 매니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부분이 즉석 방문이었고 예약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컴퓨터를 확인하는 사이 할머니는 천천히 식당 내부를 살폈습니다. 손님들 서비스 동선, 위생 상태, 직원들의 동작, 주문 흐름까지 그 시선에는 어제와 전혀 다른 단단한 전문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늦게 발견한 민정 씨만이 순간적으로 어제 그분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예약 목록을 읽으며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미쉐린 비공개 평가단 실장으로 예약했습니다. 어제는 잠깐 들른 손님으로 왔고요. 그 한마디가 식당 공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점심 장사의 소란스러움이 그대로 멈춘 듯 직원들의 움직임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어제 저는 그저 혼자 온 손님이었을 뿐인데 대우가 참 다르더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식당의 하루는 이제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냉랭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방금까지 주문을 외치던 주방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고 서빙하던 직원들은 걸음을 멈춘 채 서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고 손에 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실장님이 맞으신가요?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께서는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답하셨습니다. 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식당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어제 혼자 왔다고 홀대받던 할머니가 오늘은 미쉐린 비공개 평가단 실장이라는 사실, 그 충격은 누구보다도 매니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니저는 급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 자리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리로 안내 드릴 테니 잠시만. 하지만 할머니는 매니저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어제처럼 대기하겠습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요. 순간 매니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직원들도 숨을 삼켰습니다. 어제의 무심함이 오늘 그대로 돌아온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정 씨만이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어제 제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불쾌하셨다면 정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당 전체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직원들의 표정, 테이블 관리 상태, 동선, 청결, 손님 응대 방식까지. 그 눈빛은 어제와 달리 철저한 평가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제의 식당과 오늘의 식당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은 직원들 모두에게 그대로 박혔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불편을 드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시계를 한번 보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요. 매니저는 그제야 할머니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어제와 같은 조건에서 어제와 같은 기준으로 식당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생한 현실 그대로 평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하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의 진짜 실력은 손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는 식당 전체에 날카롭고도 묵직한 메시지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대기석 한쪽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직원들은 분명 방금까지와 똑같은 식당인데도 마치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을 짓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는 연신 손가락을 꼼지락대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서빙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어떤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는 모습조차 단정했고 그분의 시선은 식당의 모든 구석을 잔잔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직원이 급하게 물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물이라도 드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짧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목이 마른 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직원의 손끝이 더 굳어졌습니다. 사소한 친절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명분이 무색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긴장감이 이미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막 식사가 끝난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과정이 손님 앞에서 조금 소란스러웠습니다. 수저통을 떨어뜨릴 뻔했고 얼룩진 천으로 테이블을 2번 문지르다 말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할머니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주방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번 테이블 아직 안 나갔어? 빨리 좀. 식당의 내부 운영이 손님에게 그대로 들리는 구조였기에 그 소리는 대기석의 할머니에게도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대단한 실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기록하겠다는 듯한 단단한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다음 12번 손님 모실게요. 그제야 매니저가 뒤늦게 손을 들며 막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실장님이십니다. 제가 직접.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안내받겠습니다. 매니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기 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셨습니다. 테이블의 간격, 좌석의 상태, 위생, 주변 소음까지,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듯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진짜 가치는 손님이 누구든 똑같이 대할 때 드러납니다. 그 순간 식당은 마치 누군가 벽면에 스위치를 내린 듯 조용하고도 긴장된 공기에 잠겨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할머니 쪽으로 몇 번이나 시선을 보내며 직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테이블 절대 실수 없게 해. 주문 누락도 없고 서빙도 정확하게. 그러나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려 해도 직원들의 동작은 이미 굳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어색한 긴장감이 테이블 주변에 감돌았습니다.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느낀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컵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셨습니다. 컵의 온도, 테이블의 표면 상태, 수저의 배치까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손님이라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디테일까지도 평가자의 눈에는 모두 기록이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물을 따라드리려 다가왔습니다. 물 드릴까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했을 행동이었겠지만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따르던 물줄기는 잠시 흔들렸고 컵 가장자리에 약간 튀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가볍게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직원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조차 이미 평가의 일부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문을 받으러 어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메뉴로 드리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메뉴판을 천천히 넘기며 물으셨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가 무엇인가요? 네. 제육하고 된장찌개요. 직원의 대답은 망설임이 가득했고 설명도 불친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메뉴판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제육 하나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직원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조리와 서빙 과정에서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던 실수들이 평가자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이 나오는 순서가 뒤섞였고 조리 시간이 들쭉날쭉해 일부 메뉴는 식고 있었으며 직원끼리 테이블 번호를 착각해 음식이 잘못 서빙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눈빛은 식당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는 식당의 전반적인 문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태도였다는 것.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없으니 주방도 서빙도 운영도 흐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제육이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은 했지만 표정에는 불안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들어 한 점을 맛보셨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은 숨을 참는 듯 긴장했고 매니저는 멀리서 할머니의 표정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점을 음미하듯 천천히 씹으신 뒤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음식은 정직하군요. 그 한마디에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혹은 질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진짜 문제는 맛이 아니었다는 것. 할머니께서 식사를 이어가시는 동안 식당의 모든 직원들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긴장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할머니를 힐끗힐끗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서빙을 하면서도 손끝의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될 일이었지만 평가단 실장이라는 사실 하나가 그들의 모든 집중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어제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식당 전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눈에 담았고 그 시선에는 화나거나 흥분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랜 시간 식당을 지켜본 사람처럼 모든 상황을 기록하듯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매니저는 식당 끝에서 할머니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식당의 기본 반찬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까? 직원은 찬을 바라보다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조금 바빠서 준비가 늦었는데 원래는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혹시 혼나는 건 아닐까 해명을 더 해야 하나 눈치를 살폈지만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직원의 태도와 표정, 설명 방식까지 모두 조용히 평가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직접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혹시 식사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만 주시면. 할머니는 그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객이니 그저 고객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대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의 본질을 정확히 찌른 말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다시 식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기가 조금 식은 상태였고 반찬의 구성은 단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천천히 드셨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할머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직원들과 매니저는 동시에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쉐린 팀의 일원인가? 설마 또 다른 평가원이 와 있는 건가? 그 남자는 식당 내부를 빠르게 훑으며 할머니 옆에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리뷰 일정과 평가표 정리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에 남자는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할머니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평가단 일원이 아니라 평가단 전체를 총괄하는 실장. 그 위급한 담당자가 직접 움직이고 팀원이 되기까지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어제 혼자 왔다고 무시받던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식당 전체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직원들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두려움이 번져 있었고 매니저는 손끝을 감추듯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이 식당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흔들리게 만들 만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던 영수증과 수저를 가지런히 정리한 뒤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엉킨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매니저는 깊게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남자 직원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수증은 여기 계산대에서 하면 되지요? 네, 실장님.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이 떨려 카드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고 카드 단말기 버튼을 누르던 손가락이 몇 번을 허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기다리며 조용히 계산이 끝나길 지켜보셨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서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식당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지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의 기본 맛은 정직했습니다. 조리 과정에도 나름의 진심이 느껴졌고요. 직원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어지자 식당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은 식당 천장부터 바닥까지 울리는 듯 묵직했습니다. 어제 저는 혼자 왔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대기석조차 안내받지 못했고 둘 이상 손님만 우선시하는 말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천천히 식당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식당은 사람이 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손님이 누구인지, 어떤 직업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요. 손님이 혼자 온 사람이든 둘이 온 사람이든 그 자체만으로 차별받는 순간 식당의 기본은 무너집니다. 그 말에 직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여시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매니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봉투에는 미쉐린 비공개 평가단 예비 결과 통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한 채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속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평가 필요 서비스 기준 미달. 매니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도 충격에 휩싸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쓴소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식의 기본은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만 조금 바뀐다면 여기엔 더 큰 기회가 올 겁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함께 건네는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는 고객이었고 오늘은 평가자였습니다. 두 모습 모두를 존중하는 식당이라면 평가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 직원들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사라진 할머니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뒤에 남긴 울림은
식당 전체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 만큼 강했습니다. 이날 이후 그 식당의 직원 교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고 혼자 온 손님을 먼저 챙기는 식당이라는 새로운 평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 변화를 알아본 사람은 바로 어제 홀대받고 오늘 평가하러 온 할머니였습니다.